네,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 중에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주인공이 별로 불쌍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랬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어른 되니까 절대 안 맞더라 하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생각해보니까 동화 중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 어렸을 때 들었던 신데렐라 이야기를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직업이 은행원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오너들이 이렇게 상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계좌를 갖다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갖다가 상속인한테 이렇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정확한 절차는 그 관련 전문 팀이 있어요. 상속만 전담 팀이 있는데, 그 팀한테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게 기초 정보를 수집해서 줘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네, 심각할 때는 8개월도 걸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회도 많이 그렇지만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이 많이 해체가 됐어요. 언제 많이 해체가 됐냐면 버블 경제가 끝나고서 많이 해체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버블 시대 때 이렇게 늘어놓은 그 소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의 버블이 끝나고 나니까,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일을 했던 곳은 일본이니까 일본 얘기인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예전처럼은 오르지 않는 걸로 넘어갔고, 오르는 데만 오르는 그런 게 됐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뭐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은 뭐 일본은 뭐 집을 사면은 돈을 철거비를 얹어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좀 심각한 부동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사를 가보면은 실제 그 물건 보러 가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빚을 물려주기는커녕 돈을 물려주는커녕 빚을 물려주는 집안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제일 애매한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빚과 재산이 전부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얼마만큼 있는데 그 순자산을 포기하기에는 또 빚이 애매하게밖에 많지 않아. 그런 집안에서 이제 싸움이 납니다. 이렇게 상속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예. 네.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별로 가족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예. 그런 가족들을 보면은 한번 그 유산이 정리가 되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리고 엄청난 절차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뭐 생전증여를 미리 해놔서 죽기 전에 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유언을 남기신 분, 예, 그런 분은 얘기가 좀 다른데, 그런 분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언에 대해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가족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신데렐라는 굉장히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신데렐라는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속이 일어나면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화목한 가족이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 그런데 별로 화목하지 않았던 가족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 흩어지는데, 계속해서 변호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게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자 손녀가 누구한테 양육비를 받으면서 커야 될 것인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버지 세대가 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의 돈으로 근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2019년 현재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죠. 예, 그런 세대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양육비를 내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애를 키우게 될 텐데, 그게 일본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애를 어디다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붙습니다. 그 아이의 양육비에 비례해가지고 유산 분할을 협의를 하자, 이런 절차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을 하는 책임을 지는 대신에 네가 유산을 많이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협의가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신데렐라는
그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도 계모하고 언니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양육하는 대신에 계모하고 언니들이, 그쵸? 계모하고 언니들이 신데렐라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원래부터 금수저 집안이었어. 내가 보니까 원래는 금수저 집안이었고, 그리고 신데렐라에 관련된 파생된 이야기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왕자님이 뭐 구두를 가지고 이제 그 신데렐라 찾으러 다녔더니 그 새언니들이 그 구두에다가 자기 발을 넣으려고 발 모양을 거기다가 구두에다 맞춘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끝없이 이렇게 파생적인 그 성인 동화가 계속 만들어질만 한 게 제일 그런 거를 가장 제공하는 이유가 원래부터 신데렐라가 금수저 집안이라는 거예요. 예, 원래부터 금수저 집안이고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신데렐라 같은 그런 반전, 그러니까 왕자님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신데렐라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신데렐라가 나고 자랐던 그 시절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원작인 1697년 원래 정확한 제목 그거잖아요. 뭐 무슨 유리신이 아닌가요?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네, 그때 만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 지금처럼 뭐 계층 간의 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물려준 그 계층대로 계속 살다가 가는 그런 봉건 영주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일단 왕자와의 파티에 초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금수저였다. 그러니까 그 흔히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착하게 잘 그 언니들 괴롭히는 거 잘 버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 잘해가지고 신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서사 구조가 그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건데, 제발 꿈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데렐라는 금수저 집안이었어. 원래부터 신데렐라는 금수저 집안이었고, 금수저 집안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금수저 집안이니까 왕자님 파티에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괜한 엄한 생각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는 상당수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왕자님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갖고 여자애들을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뭘로 발현이 됐느냐. 대부분의 요즘 그 제 나이 또래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페미니즘이잖아요. Girls do not need a prince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원래부터 왕자님 집안에서 왕자님한테 초대를 받을 수 없는 집안의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를 이렇게 억압해왔던 그런 서사구조에 대한 반동으로 그 유사 페미니즘이 나온 거야. 페미니즘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공산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유사 페미니즘이에요. 실제로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재산권이 없다거나 뭐 유산을 받을 때 옛날 뭐 조선시대 마냥 뭐 출가를 하면은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고등교육의 기회도 대략 여대가 있잖아. 여대가 있고 남대는 없는데 여대는 있을 정도로, 특히 약대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대학에 설정된 정원에 대해서는 여자가 독점을 하잖아. 그러니까 대래 그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남성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되레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매치가 될 수 있는 남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갑자기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너무 많은 여성들의 삶을 박살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이 정말 원망스럽다라는 게 생각이 들도록, 그러니까 크고 보니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신데렐라가 있고, 다음번 동영상에 이제 흥부놀부를 얘기해 줄 건데 지금은 얘기 안 할래요. 왜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게 그 광고 단가가 시각별로 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 단가가 제일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광고 단가가 높아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내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의 실체를 그냥 낱낱이 파헤쳐 줄게요. 오늘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 어른이 돼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동화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대훈입니다.